개인회생 변제금을 6개월째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집에 경매 통지가 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캐피탈에서 차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가 잡힌 채무를 일반 채무와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천찬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별채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채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 잡힌 재산은 개인회생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나 차처럼 담보가 잡혀 있는 빚은 채권자가 그 담보를 통해 따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차량 할부가 연체되면 개인회생 중이라도 경매나 차량, 인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카드값은 개인회생으로 조정된다고 하던데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카드값이나 신용대출은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런데 집이나 차를 담보로 잡고 빌린 돈은 다릅니다. 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처음부터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갚지 못하면 이 집이나 차를 처분해서라도 회수하겠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까지 무조건 지켜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채권 사건에서는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차량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으로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가 잠깐 멈췄다고 해서 집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결국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같이 낼 수 있는지, 금융기관과 협의가 가능한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회생 변제금이 1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120만 원,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매달 70만 원이 부족합니다. 몇 달 버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지 않으면 집을 지키겠다는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법원이 은행과 직접 협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와 통화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채권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로 들은 말만 믿고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있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서 채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협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보다 대출이 많고 매달 원리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집을 계속 붙잡는 선택이 오히려 전체 개인회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갈지 임의 매각을 할지 남은 빚을 개인회생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량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출퇴근이나 영업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차가 필요한지보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차량 할부가 남아있고 캐피탈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별채권 문제입니다. 할부를 연체 없이 계속 납부하고 있고 캐피탈사와도 문제가 없다면 바로 차량 인도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구입 당시 2,4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중고 시세가 1,500만 원이고 할부까지 밀려 있다면 캐피탈사에서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빠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생각보다 낮은 금액에 정리되어 남는 빚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캐피탈사와 연락을 피하면서 버틸 것이 아니라 처분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임의 매각이 가능한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부족액이 얼마나 남는지, 그 부족액을 개인회생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임의 매각이 실제로 가능한지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 목록입니다. 담보대출이나 차량 할부를 채권자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담보권자는 따로 권리 행사한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고 빼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집을 팔아도 차를 팔아도 빚이 전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족액이 개인회생 안에서 정리되려면 처음부터 채권자 목록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과 차는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하고 담보대출이나 차량 할부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별채권이 있는 사건은 신청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채무에 담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있다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집이나 차가 담보로 잡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 원리금을 같이 낼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집이나 차를 지키고 싶다면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 협의가 필요한지, 담보를 처분했을 때 남는 빚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액이 생길 수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처음부터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별채권은 막연히 겁낼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계산하고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차량 할부가 남아있거나 이미 경매 통지나 차량 인도 요구를 받으셨다면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에서 집이나 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담보를 처분했을 때 남는 빚이 개인회생 안에서 정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